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과 6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3 고정벌기방 3년극지 소인물용. 고종이 기방을 정벌하니 3년 만에 이김이라. 물용, 소인물용, 소인을 쓰지 마라. 3년 극지 비야. 3년 만에 이김은 피곤하다, 고달프다 이 말이죠. 그럼 고종이 누구냐면은, 고종은 상나라 때 22대 왕으로서 상나라 중흥기에 나라를 부흥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방은 중국 내의 북서부에 있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즉 3년 극지, 3년은 오랜 시간의 길고 고달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전쟁을 감당한 만큼 인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걸리는 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용감한 군자가 이 효를 받아서 승리한다. 근데 고달프다 이 말이죠. 3년 극지는 비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3효의 위치는 양강의 정의로서 6, 5와 정응하죠. 그리고 리께의 제일위에 있고, 리는 방비, 전쟁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러 가야 되는 벌의 상황인데,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오래 걸리죠. 즉 3년의 지구전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장기전이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또 다른 측면, 고종처럼 능력자도 3년만큼 장기에 걸리 어려우니까 조금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 93에 대한 상황을 받았을 때, 효를 받았을 때 고종이 벌기방 3년에 이르러 이렇게 극복한 것을 추론하여서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93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인은 누구인지 이제 벌기방할 때 21세기에 맞게 또 조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긴 있습니다. 육사 수유의녀 종일계 상활 종일계 유서의야. 배가 젖으면 새면 수유의녀 종일계 해진 옷의 옷가지를 가지고 종일토록 경계함이라. 상활 종일계 유서의야. 종일 경계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바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사는 음으로서 제자리이고 초효와 응하죠. 즉 육사는 제자리고 초구 응과 응하는데, 감계 험난함이 제일 아래에 있는, 험난함이 제일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은 수는 젖는다 이고, 여는 해진 옷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해진 옷을 입히듯이 해진 옷으로 배에 생긴 구멍을 막는다고 합니다. 즉 배에 구멍이 나면은 물이 새서 배가 침몰할 위험이 있으니까 해진 옷으로 막고 가니 당연히 이를 경계한다. 하루 종일 이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새는 원인과 이거를 이제 해진 헝겊으로 하는데, 물이 새는 이 정도 원인, 그에 따른 경계 범위가 이제 개별 구체 효를 받았을 때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이 물이 새는 정도가 극복이 가능한 원인인가 위기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육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산의 설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93 고종 벌기방 3년극지 소인물용. 상활 3년극지 비야. 은나라 무정인 고종이 기방을 정벌하여 3년이 걸려서 승리하니 소인은 쓰지 말지어다. 상활 3년 극지는 그만큼 기방을 정벌함에 있어 노고가 많았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정 벌기방의 그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학이 이제 본계죠. 본계가 932 효변을 하면은 지계인 수레둔이 됩니다. 이 지계인 수레둔은 두 개의 모계로부터 왔죠. 하나는 그 풍지간에서 왔고 하나는 지택임에서 왔는데, 지택임은 전체로 보면 대진이죠. 대진. 근데 안에 이렇게 진의 장수가 있죠. 즉 진의 장수가 있어서 이렇게 추이를 하면은 북쪽에 있는 감의 도적을 정벌하러 나가는 상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기방을 정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지택임계로부터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 강이 2로 올라가 북쪽의 감, 도적, 기방을 정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3년 극지는 어떤 상이 나오냐면은 이제 수레둔 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지택임과 풍지간에서 왔죠. 그래, 지택임 풍지간에서 왔는데 지택임 하계를 보면은 이게 태죠. 태. 그리고 추이를 하게 되면 감의 도적을 잡으러 가는 게 수죠. 감. 그래서 7태에서 1감으로 가는 이 시간이 하나, 둘, 셋,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극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인물령은 이렇게 그 수학 이제 본계를 보면은 본계가 있고 이 본계의 모계는 지택임에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레둔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간의 소인이 있는 거죠. 즉 수레둔에 호가는 간의 소인이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 국외로 추방을 하니까 지택임에서 이렇게 추방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임계 2에서 5로 추방을 해버리니 소인은 쓰지 마라. 즉 정벌이 있고 난 다음에 국가를 개국하고 가문을 승계함에 있어서는 소인을 쓰는 건 아니죠. 소인에게 뭐 재물이나 뭐 땅을 줄지언정 이 사람을 뭐 이제 지위, 자귀를 주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육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자, 수유은여 종일계 상활 종일계 유서이야. 배에 물이 새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 낡아서 해진 옷의 헝겊을 사용한다. 종일토록 경계한다. 상활 종일토록 경계하는 것은 혹시 외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도적에 대하여 의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수유의녀 이 부분을 보면은 수의 의미는 그 한자를 보면은 다사는 봉합하여 갈라진 자리를 메워서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는 낡아서 해진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수유의여, 배에 물이 새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낡아서 해진 옷의 헝겊을 이용해서 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물상은 최초에 이제 수학 이제 본계가 있죠. 본계는 그 지천태로 붙었죠. 자, 여기서도 아까 제가 여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천태입니다. 자, 다시 수유의녀에 가서 이 본계에 왔었죠. 그래, 본계의 목에 지천태로 붙었죠. 이 이제 본계가 이제 육사가 효변을 하면은 택화혁이 되죠. 상계는 택, 하계는 화, 택화혁이 되죠. 이 택화혁은 그 모계가 뇌천대장이죠. 여기가 상계가 뇌고 하계가 천, 건의 옷이죠. 그러면은 뇌천대장께에서 건의 옷이 이렇게 처음에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건의 옷은 찢어지고 이 진의 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음으로 이제 뚫어져 있는데 이렇게 강이 감으로써 이제 배에 그 물이 새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헝겊으로 막는다, 이렇게 해죠. 즉 뇌천대장께에서 추위를 하여서 이가 오르가면은 건의 옷의 가운데가 떨어지고 그 옷은 이제 헤어진 옷이 기존이 되었다가 진의 배 안에 이 옷조각으로 음에 있는 부분을 틀어 막아 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오효가 음인데 이게 틀어 막는다, 이렇게 합니다. 즉 음이 갈라진 부분을 봉합하게 되니 혁계 오이를 막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막느냐?
물이 새기 때문에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제가 다시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막느냐 보면은 여기가 수화 기제죠. 기제. 근데 지천태 태로부터 왔다 했죠. 그러면 수화 기제 상계는 물이죠. 물. 상계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천태의 그 상업계 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배가 이렇게 물에 빠진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헝겊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이가 오러 올라가지고 해진 헝겊으로 막는다. 이렇게 이런 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토록 경계해라. 이 말은 이제 수화기제 본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육사가 효변하면은 택화혁이 되는데 택화혁은 그 천산둔 또 다른 모계인 천산둔부터 왔죠. 그러면 천산둔학의 산은 이제 간이죠. 간. 그러면은 이게 리 위에 있는 걸 리위 1, 2, 3이 이렇게 리위가 되는 걸 리위. 그러니까 간의 산이 리위 끝나니까 종일토록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즉 천산둔께는 해를 상징하는 리위에 간의 소로 마치니까 종일토록 경계라. 그 경계의 의미는 여기에 지게의 택도 경계고 화도 리 방비니까 택화역의 혁 태도 경계고 리도 방으니까 종일토록 경계라. 왜? 도둑이 있으니까 방비를 하는 거죠. 이 도둑은 이 앞에 본계로부터 여기에 도둑이 나오는 거죠. 이 감의 도둑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종일토록 해라. 이런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배에 물이 새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 낡아서 해진 옷의 헝겊을 사용한다. 종일토록 경계한다. 상활 종일토록 경계하는 것은 혹시 외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도적에 대하여 의심, 유서의야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은 93과 6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정 벌기방에 3년 동안 걸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다음 64가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으니 해진 옷으로 종일토록 경계하면서 헝겊으로 막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효에 대해서